현황평가랑 조건부평가. 이게 참 이게 감칙 5조, 6조, 7조가 뒤에 거 다 돌린다면 하는 게 맞는데 다음에는 이거 뒤로 편제해야겠네. 자, 일단은 이거는 감칙 6조예요.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는 최유 이용입니다. 아마 감칙 6조랑 최유 이용이랑 연결해서 보는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시중에. 왜냐면 저는 합격하고 다른 사람과 안 봤지만 합격하기 전에 이거를 최유 이용이랑 연결시킨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나는 이게 최유 이용이라고 생각해. 자, 최유 이용은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 쓰는 이용. 왜? 가치는 이용 또는 용도에 따라 가격이 바뀌니까. 요걸 전제로 들어가면 된다면 최유 이용 원칙은 가장 잘 쓰는 용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뽑아내는 작업인데, 뭐 이런 어려운 용어 빼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내가 소유자인데 아주 잘 알고 있고 이 동네도 아주 잘 알고 있다 쳤을 때 내가 지목 대인데 현황이 전이라고 해서 전 가격으로 안 팔잖아요. 이해돼요? 대 가격으로 팔 거라고요. 나라면. 가끔씩 보면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낮이고 이렇게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주차장, 자갈발 깔아놓고 주차장이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현황 주차장이고 자갈밭이라고 해서 여기가 평당 100만 원인데 이걸 평당 50만 원에 사고 팔 거냐는 거지. 여기가 평당 100만 원이면 여기도 평당 100만 원에 팔 거라고요. 물론 1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에 준해서 깔겠죠. 뭐 나라시 하는 비용, 평탄화하는 비용 해가지고 개발행위하고 받는 비용 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팔겠죠. 좋아요. 그래서 최유 이용을 결정할 겁니다. 최유 이용을 판정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엄청 깊숙하게 할 거예요. 하고 또 할 거야. 첫 번째가 물리적 적합성. 물론 책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건 그냥 필기하지 마시고 아예 관련해가지고 페이지 옆에 적으세요. 페이지 96페이지. 96페이지로 하시고 이 파트 볼 때는 96페이지랑 같이 보는 겁니다. 물리적 가능성이라는 표현 썼네, 저는.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네, 법적 허용성이 있는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 수익성이 있는가? 물리적으로 되고 법적으로 되는데 경제적으로 타당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최대 수익성을 갖고 있는 용도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A, B, C 오피스텔, 근생, 공장 있다 썼을 때 물리적으로 셋 다 되고 법적으로 공장은 안 되고 근생에는 오피만 된다. 경제적 타당성을 봤을 때도 둘 다 있다. 이때 말하는 경제적 타당성은 수익 빼기 비용이 0보다 크냐는 거예요. 둘 다 수익 빼기 비용이 0보다 커. 근데 이 중에 오피는 플러스 50억이 남고 근생은 20억이 남는다 했을 때 우리 당연히 오피스텔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현황 낮이지만 오피스텔을 전제로 해서 가격이 깔릴 거예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요 루트대로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돈 주고 맡기거든. 그래서 결국은 다 알게 되긴 하는데 딱 봤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루트에 따라서 돈 주고 맡기든 본인이 분석하든 간에 이 땅은 오피스텔 부지가 맞다. 이렇게 가는 게 최유 이용 분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요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의 수고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뭐였냐면 불법으로 이용할 경우에 만약에 여기는 지금 근생이 허가가 안 나는 곳인데 근생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근생이 현황 최유 이용이냐를 검토를 해보게 되면 물리적으로 되고 경제적 타당성으로 되고 최대 수익성도 인정이 된다 쳐봐요. 근데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그럼 얘는 최유 이용이 아닌 거죠. 현황 최유 이용이 아닌 거예요. 현황 최유 이용이 아닌데 근생으로 쓰니까 가격이 더 올라. 이행강제금 600만 원 그냥 내면서 살아. 평생. 이 경우에 이거를 그러면 최유 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 철학적인 논리에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경우에는
최유용에서 이행 비용을 뺀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됩니다. 법적 허용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근생이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옥탑방이 있어요. 옥탑방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현장 가보니까 옥탑방이 있어요. 옥탑방 언젠가 철거해야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용에서 옥탑방을 철거하는 비용을 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00원짜리인데 철거하는 비용이 5원이에요. 그럼 나 100원에 살까? 95원에 살 거야. 95원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유용은 이때는 이행 비용을 뺀다.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용이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뭔 뜻이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목대, 여기 주거지대의 지목대야. 근데 나는 현황 전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일시적 이용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최유용이 아닌 거. 그러면 물리적으로 쓸 수 있죠? 법적으로 쓸 수 있어요? 경사상수 없죠?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개를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최대 수익성으로 만들려면 얘를 현황 전인 얘를 지목대의 현황 전인 얘를 그러니까 지목대의 현황 전이야. 얘를 대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용을. 그러면 이때도 최유용에서 바꾸는 이행 비용을 빼주면 이게 최유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전이에요. 전이 70원대로 형성이 돼 있어. 대가 100원대로 형성이 돼 있어. 근데 나는 대로 쓸 수 있는데 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에서 대로 가는 비용이 5라고 쳤을 때 얘 가격은 70이 아니라 95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도식화시켜 볼게요. 전이면 70원인데 대로 만들 수 있는 부지로 만들어서 뭐 나라시 하고 뭐 평탄시키고 다 있어. 이때 가격이 70원이라고 형성되어 있는데 얘가 100원으로 형성되어 있다고요. 그럼 얘를 가는데 5원이 든다고요. 그럼 얘는 95원이 되는 거죠. 이게 돼요? 일시적 이용이 이행비용. 불법도 이걸 수반하는 그 전환 비용을 뺀다. 요거거든요. 요거를 보고 다시 39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황평가. 그 이전에 옆에 38페이지 감칙부터 볼게요. 자, 6조 현황 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 가로치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2항 보시게 되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형 성질들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한 조건, 이하 감정평가 조건이라 한다를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감정평가 조건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기준 시점의 가치형 성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한 조건을 의미한다. 밑줄 치고 의의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감정평가 조건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준 시점의 가형료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한 조건. 됐죠? 1호 법령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3호 목적이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행 요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5조 2항과 똑같이 법의 목특사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또 동일한 게 뭐가 있을까요? 3항 2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합적실 검토해야 된다.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2항 1호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 토지보상법에서 개발이 배제하라는 조건을 붙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지.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됐죠? 그다음에 다른 점은 실현 가능성이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다른 거는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4항 법인 등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나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느낌 오죠?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반드시 외워야 돼. 반드시. 조사까지. 반드시. 이거 외우는 거 얼마나 걸리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서브. 보충하는 게 이제 실무기준 해설서인데, 실무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당 기준 원칙해서 1항 똑같고요, 2항 똑같고, 3항이 감칙이 없는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칠판에 얘기 드렸던 내용이에요, 3항이.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이 혹시라도 불법적이거나 혹시라도 일시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한다. 대상 물건이 일시적 이용 등, 그쵸? 지목 대인의 현황 전인 경우, 최유 이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유 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전환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한다. 옥탑방 철거하는 비용 뺀다는 거죠. 불법이니까요. 법적 허용성에서 안 되니까. 2호, 39페이지 위에입니다. 대상 물건이 불법적인 이용인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1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요거죠. 전에서 대로 바꾸는 거고 2호가 옥탑방 철거하는 거예요.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상 물건이 불법적 이용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합법적 이용으로 전환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한다. 철거비 뺀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9페이지 현황평가 1. 의의. 현황평가란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물의 이용 상황 똑같습니다. 쭉 있고 평가하는 거 예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3. 유의점. 조건평가와 구별되기도 한다. 가장 큰 유의점은 일시적 이용이 및 불법적 이용은 현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게 뭐가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통상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현황은 뭐예요? 물리적 현황이죠. 지금 뭐냐는 것이. 근데 만약에 최유용이 아니라면 물리적 현황이 요거라 할지라도 최유용을 기준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좋아요. 설령 이렇다 하더라도 법이나 각종 다른 데서 말한 것처럼 최유용이 그렇게 돼 있다면 현황을 그렇게 보지 않고 최유용을 다르게 봐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예시 다시 드릴게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저번 주인가 정비구역 내에 좋아. 예시는 똑같은 거 하면 더 이해 잘 되니까. 정비구역 내에 서울시 도로가 있어요. 서울시 도로가 있어. 제가 한정가격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한정가격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싹 밀고 이 조합이 여기다 싹 밀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은다 쳐봐요. 아파트를 지을 거야. 공원 있고 여기 뭐 호수공원 있고 까르르 놀고 있겠지 애들. 그리고 유치원 있고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동네에 일반적인 가격 수준이 뭐 100이라 했을 때 재개발을 하고 재개발해서 비용 빼면 비용 다 빼고 뭐 한 200원 있나 쳐요. 두 배 뻥튀기 되는 거야. 근데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는 담보평가인 경우에는 평가 외에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보상, 일반 시가 기타 등등 했을 때는 보통 3분의 1 가격을 평가해요. 3분의 1 가격. 그래서 지금 현황 도로잖아요. 현황 평가하면 얘는 33원이야. 담보가 아닌 경우에 33원 정도로 평가가 돼요. 왜냐면 지금 100원이니까. 서울시가 일반 4인이라면 이거 다 밀고 하면 200원 되는데 33원에 팔 거예요? 안 판단 말이죠. 이 조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산다면 33원에 살 수 있겠죠. 이 조합, 이 한정된 시장에서 이 두 사람, 이 흰색 조합과 파란색 서울시가 쇼부를 보게 된다면 아까 전 시간에 끝나게 하기 전에 했던 한정 가격 개념이 나오겠죠. 얘네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목 도로, 현황 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한 90원쯤에 팔리게 됩니다. 이해돼요?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어디? 국유재산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거가 뭐야? 근거 있죠? 자, 우리 국유재산법 배웠어요.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이랑 일반재산 나누는데 행정재산은 매교 양신이 안 된다 했어요. 매매, 교환, 신탁, 양해, 할물, 출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을 한 다음에 각 시군구, 여기까지. 이 용도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서울시가 조합한테 팔 때는 지목 도로의 현황 도로이지만 전제가 뭐예요? 국유재산법상 용도 폐지가 된다고요. 용도 폐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도로로서 폐지한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부터 평가할 땐 도로가 아닌 거야. 그냥 일반 땅인데 그냥 꾸불꾸불하게 생긴 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 모두가 지목 도로의 현황 도로를 보지만 감정평가사는 법령에 따른 최유용 기준에서 어떻게 90원쯤에 평가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일시적 이용상황 혹은 불법적 이용상황과 구분되는 겁니다. 그렇죠? 최유용 같은 경우는 물리적 현황이 아니라 어떻게 기준 시점 당시의 공법상 제한 그리고 가치형성유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의점에서 첫 번째 줄맨 끝에 가장 큰 유의점은 일시적 이용 및 불법적 이용은 현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 시 임장 활동과 대상 인근적인 표준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일시적 이용인지를 판단하고 관련 공부자료 등을 통해 불법적 이용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는 최유용과 연결되어 중요한 유의점이다. 그리고 불법적 이용인지 여부는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겁나 다양하게 검토하실 거예요. 검토할 수밖에 없게 돼.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장 만드는 게 허용돼요?
몰라, 또 사실 지금도. 왜냐면 성장관리 지역이냐, 지구단위 계획을 어떻게 돼 있냐, 그거 다 따지거든요. 공장을 지었어.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99%는 맞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었겠지. 근데 가끔씩 불법인 경우도 있다고요. 혹은 비법적인 경우도 있어요. 옛날엔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가평 쪽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말씀드렸죠, 저번 주인가? 상수가 뭐예요? 서울 중심 사고방식으로 가봐. 상수가 뭐야? 위에 있는 물이죠. 어디요? 한강이 들어오는 위에 있는 물. 이 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댐이지? 팔당댐부터 해가지고 쫙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가평 쪽이나 양주 이쪽은 공장 짓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공장 총량제도 적용이 돼요. 이 동네 공장이 총량으로 몇 개 지을 수 있냐, 요거 다 보게 되거든요. 방금 제가 말한 거 공법 시간에 배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가하면서 배운 거야. 그러면 역설적으로 가평 쪽에 있는 공장들은 가격이 높겠죠. 뭐 그래요.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감정평가 방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유용 평가하고 전환되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한다. 여기서 고려한다는 뺀다랑 똑같은 얘기겠죠, 그죠? 좋습니다. 현황평가는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뭐 예시 이런 거 다 보시면 되고, 중요한